이은땡 얘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임산부를 친 네.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는 그냥 구치소에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판을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치소에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아직 선고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다 고소하기 전이니까. 네. 재판을 받는 건 뭐 때문에 재판받는 거죠? 임산부 건이죠. 그 건으로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사정은 굉장히 딱한데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또 천 변사님하고 네. 같이 이제 짝짝짝 해갖고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못 나오게. 대한민국에 뭐 무기징역 받을 확률이 뭐 개 같다만 최대한 나오기는 무섭게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형의 선택사항이야. 면상 까던가 나는 노딱이 두렵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이은땡으로 가세요. 우리 이거 사진을 그 저기 카라큘라님한테 보낼까? 아, 그거 괜찮지.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노출시키고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벽이 없는 채널은 또 카라큘라 그쪽 채널이 좀 맞는 것 같아. 아니 각자 채널에 또 이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게 잡는 쪽으로 특화돼 있고. 그렇지. 우리는 약간 행동적. 거기는 노딱을 애초에 안 들어가더만. 거기도 빠따 있어. 이 사건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이은이라는 그 구속도네가 자주 다니던 가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가게 사장님이 이제 피해를 당한 거예요. 무슨 가게? 차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자주 와서 뭐 커피도 먹고 뭐 노가리도 까고 막 약간 이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걔가 차 명의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 사장님은 차가 람보르기니랑 비싼 차 한 2대 정도. 통상적인 사기랑 똑같죠. 당신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몇 개월 정도만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뭐 명의를 가져가고 대출도 문제없이 처리해주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할부금을 납부를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채무는 이 사람이 떠안고 과태료 날라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걔가 사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맞아요. 임마누엘한테 접근한 거였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을 보려고 하는데 네, 음주운전으로 임산부를 맞아요. 치고 유산을 시키고 빵에 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구속이 되면서 이제 이 피해자들은 이제 자기들도 자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관련된 일한 그 사장님이 피해를 받고 그 사장님의 직원이 있어요, 직원. 그 친구는 차 3대 뽑아가지고 채무가 한 3억이 넘어요. 사장님이랑 그 직원 둘 다 지금 회생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새끼가 사촌 누나랑 사촌 형한테도 사기를 친 거예요. 자기 친사촌 네. 사촌 그 사촌 형은 심지어 한국에 있지도 않아요. 외국에 있는데 그 사촌 형 명의로 어떻게 핸드폰을 개통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요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를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본인 확인을 그 핸드폰 본인이 핸드폰으로 오니까. 하니까 그 뭐 사진 전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요새 대출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진정하게 대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이걸 검증하고 하는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핸드폰 하나 있으면은 그 사람 핸드폰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차 사고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 형이라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차가 뽑아진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차를 3대를 뽑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지금 몇 억의 채무가 있고 또 피해자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아마 이 새끼랑 오랜 지인 관계였을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 뇌병변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신 게 있는데 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핸드폰 명의 하나 개통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대출 받아버리고 대부분 이런 지인 관계에서 수법은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연락 온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추려졌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업무를 또 보고 계세요? 그분들이랑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자세히 얘기도 들어보고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의미 있는 얘기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같은 들을 고소를 해봤자 어차피 개털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 받을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법 체계에 이런 큰 문제가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기의 피해자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사기꾼을 빵에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게 실제로 내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젠가는 갈 걸 알고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사기로 얻은 수익 같은 거를 뭐 어디 현금화 시켜놓는다든지 아니면 보통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술을 처먹는다든지 다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잖아요. 근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대출, 그 대출이자 사기꾼이 그 할부금을 안 찍어주는 순간 캐피탈에서 독촉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칠라 그래요. 막 하루에 열 몇 통씩 전화가 오니까. 그러면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거는 이 내 눈앞에 있는 채무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의 이 사법체계가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들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나 이런 거를 막고 빨리 회복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이제 이런 류의 사기 사건, 피해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막상 고소를 해놔도 실제로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런 류의 사건에서 고소를 해놓으면 경찰이 이 사기를 친 주범이 개털이면은 이 주범의 사기를 도와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꾼의 와이프예요. 대부분 제1의 공범은 사기꾼의 와이프, 사기꾼의 어머니, 사기꾼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기꾼한테 계좌를 빌려준단 말이에요. 사기꾼이 정말 믿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사기친 돈이 안전하게 이렇게 돌릴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기꾼 입장에서도 가족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계좌를 빌려준 가족들이 이 사기꾼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자기들은 변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몰랐을 리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사기꾼의 공범, 그러니까 그 사기 행위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 공범한테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공모관계를 밝혀가지고 그 공범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피해를 보상받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고소만 한다 해서 경찰들이 그런 공범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설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피해자한테 배상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범들의 재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압류나 뭐 추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소를 일부러 먼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먼저 하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좋은 게 이 피해자들이 직접 공범들의 계좌 같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판사가 허락해준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부분 잘 소명을 해가지고, 이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이은 배우자 뭐 누구 이런 또 거기에 껴있는 공범 중에 가장 유력한 공범 둘이 캐피탈 직원 그리고 상사 직원, 이 둘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의 공모가 없으면 소위 말하는 압방 같은 과다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럼 과연 이 상사 직원이나 캐피탈 직원은 이 애가 사기꾼인 줄 모르고 대출을 받고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하게 해줬냐, 이런 데에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우선 근데 그 의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경찰에 고소를 해서는 내가 알 방법이 없어요. 경찰이 설사 그런 어떤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해서 피해자한테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먼저 걸어서 우리가 이제 뭐 금융거래정보 재준명의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사기꾼과 사기꾼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계좌를 한번 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물론 판사님이 허락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그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뭘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도 재판 절차 내에서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사기꾼과 사기꾼의 공범들의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계좌를 쭉 합쳐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해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돈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어요. 이게 물론 굉장히 좀 공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한데, 다 합쳐가지고 이걸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정렬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돈이 뭐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관계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실제 그 공모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공범들끼리 돈을 주고받은 게 어떻게 주고받은지가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계좌를 확인을 해보면은, 왜냐면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이 돈거래 내용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공범들까지 같이 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어차피 개털이기 때문에 그나마 재산이 있는 공범들 찾아서 그 사람들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피해액이 뭐 1억이라고 하면은 2, 3천이라도 건지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2, 3천 건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 공범들도 개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꾼은 아마 돈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숨겨놓고 그랬을 테니까. 자, 이은땡 관련하고 우리가 앞전에 피해자분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피해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죠? 많이 만나봤죠. 캐피탈이 차 안 갖고 온다고 피해자를 또 고소한 거예요, 들이 횡령으로. 그래가지고 캐피탈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근데 저희가 피해자 이렇게 돕는 걸 하는데, 차 위치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요, 고소 취하하세요. 피해자가 이 차를 숨겨서 횡령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봐서 피해자도 차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거를 맞아요. 전달해 준 것인 거니까. 그렇죠. 캐피탈에서 피해자를 향한 고소도 지금 취하시키더라고. 취하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 또 우리 또 차 한 대 또 찾았잖아요. 예, 또 정말 웃기게 찾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또 K땡 거기서 야무지게 찾고 있는 차인데, 밤 11시였죠 아까? 전화했는데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나 혼자 급하냐 왜 이거? 니들 자면 어떡해. 전화 째깍째깍 받아서 차 회수하러 하지. 그렇지. 일단 가처분 신청 걸어놓고 내가 위슈 줄 테니까 차 빨리 떠가라고 캐피탈한테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뜨다가 깡패 만나면 니들이 알아서 해. 안 도와줄 거니까. 못 떠가면 니들 책임이지. 맞잖아. 지들 책임이지. 통보 다 했으니까. 통보 다 했어. 나는 위치. 아니 협조적이어야 우리가 깡패도 막아주지. 그렇지. 깡패까지 막아주는 그 라인까지 서비스가 거기까지 내가 갈 수가 없어. 아니 감이 좋으셔갖고 지나가다가 이거 잠깐 번호 한번 조회해볼까? 그러다가 나왔어. 피해자분이 제보 주신 차 중에 차 넘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조회해봤는데 이 차네? 이 차네. 진짜 운 좋게 지나가다가 이 마이바네. 근데 되게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걸으면서 그냥 번호 조회만 해봤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될 놈은 뭐가 해도 돼. 부탁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부탁 하나 해야 될 것 같다고. 부탁? 얘기해요. 네. 혹시 마이바 가져갔어요? 마이바 가져갔냐고? 네. 그 회색깔. 강남에서? 그것도 사장님하고 관련이 있어? 후배요, 후배. 차 그거 내가 떠갔어. 짐 좀 저기 내고 가서. 짐? 네. 그것도 한번 부탁할게요.
미수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뭐 경찰 쪽하고 좀 협동해서 많이 좀 공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 007 영화 보셨죠? 그거와 비슷해요. 예, 며칠 전에도 제가 서류하고 USB 이렇게 담아서 서류 딱 넘겨줬어. 진짜 그 넘겨줄 때만큼은 희열이 장난 아니야. 제가 이 미수출을 파고 있는 제 타겟이 A라는 놈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B라는 놈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자기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놈을 한번 만났어요. 오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윤모씨, 이 새끼 분명히 나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사장님,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좀 휘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겠어. 말은 알겠어 할 수 있지. 난 경찰이 아니야.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취미가 뭐야? 사기꾼한테 사기치는 거거든. 개새끼한테는 개새끼 짓 하는 거고. 넌 징역까지 준비해. 빨리 어디 도피해 있어라. 그래야 좀 재밌게 잡으니까. 이 러시아 미수출 관련해서 컨텐츠가 지금 진척도는 어디로 나가 있나요? 이제 이 현장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는 여기서 아직 누설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야무지게 줄줄이 사탕으로 포승줄 메고 이제 걸어가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씨. 하여튼 우리 언론사하고 경찰분들하고 야무지게 좀 손잡고 큰 그림을 아주 제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총대는 물론 제가 다 메고 있지만. 그 우리 신모 씨 있죠? 지난번에 그 저기 이렇게 팍 엎어진 분. 내가 이 새끼 직역을 추가 뜨게 하려고요. 뭔 짓을 했냐면 내가 차 위치를 이미 알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새끼를 협박했어요. 제가 솔직히 뭐 협박 이게 뭐 불법이라면 불법이에요. 저 협박했어요. 신고하세요. 그러면 예. 나 벌금 내면 돼. 천 변호사님이 다 할 거야. 그 신모 씨 이 새끼가 내가 차 위치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 보고 차 위치를 네가 불어 해가지고 나한테 몇 개를 준 게 있었거든. 이 새끼 지가 차 먹게 먹고 지가 나한테 차 위치 줬잖아. 사기. 점유자한테는 그냥 대놓고 사기친 거죠. 이걸 내가 꽁꽁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모 씨 아는 사람에게 이 무기를 줬습니다. 접견 가실 거죠? 예. 가가지고 이거 신모 씨 이 새끼 내가 추가시킬 거라고 이거 내용 얘기하세요. 그 신모 씨 지인이 또 가서 얘기했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신모 씨는 페라리 날렸다가 걸린 새끼 그 새끼예요. 이것도 삐 처리할 거니까 이거 하여튼 그래서 그 신모 씨의 지인이 가가지고 야, 임 사장이 그러는데 차 위치를 네가 주고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이거 사기잖아. 근데 이 신모 씨가 나한테는 편지를 못 보내니까 또 이거 어떤 업자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까지 나한테 다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땡 사장님 된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 지금 저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차량 찾는 거에 있어서 지금 약정을 걸고 징역 추가 뜨게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임마누엘 사장 좀 말려주십시오. 그렇게 편지 보낸다고 내가 안 할 새끼냐? 너 됐어. 그러면은 이은땡 관련해 갖고는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지난번에 이제 내피령 광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임마누엘 광고 해줘야지. 여러분 요즘에 ST오토가 정말 많은 사랑에 힘입어서 또 이게 예약이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타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파실 때는 꼭 ST오토는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ST오토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 범죄자 죽일 때 제가 100만원 쓰고 500만원 쓰고 1000만원 질러 그냥 돈으로 눌러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뭐 멘트 좀 해줘봐. 임마누엘님의 ST오토의 차고지에 차가 쌓이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팔아주시면은 뭐 할렐루야. 제가 그냥 사채까지 끌어다가 다 매입 잡겠습니다. 앞으로 ST오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할렐루야.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